오늘 주제가요. 성인지 예산이 35조인데 야, 이 돈이 신생아 한 명당 월 200만원씩 1년에 2,400만원을 주면요 145만 명이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지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3조가 증가해가지고 35조가 증가했는데 이거 2012년에 10조 7천을 가던 게 지금 올해는 35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하냐면요. 국방비가 52조인데 이 지금 성인지 예산이 34조 9,311억 원이라는 거예요. 국방 예산도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돼야 됩니까? 근데 왜 여군을 여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합니까? 아니, 우리 남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병역義務를 이행하고 있는데 병역법을 아직도 안 고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체 복무를 허용하면 여자들 전부 다 그죠? 병역義務를 수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이거 여자가 군대 가고 월급 주면 되는데 그럼요. 또 그건 안 해요. 성인지 예산과 전혀 다르게 국방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국가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평등, 여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성에다 왕창 몰아주겠다는 거죠 지금. 아 그러면 여성들도 군대 징집해서 똑같이 매달 100만 원씩 병장들한테 주는 것처럼 해야지.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요.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 일자리 예산이 2020년도 정부 이 일자리 예산이 25조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31조 7천만 원이면 일자리 예산보다 여성 예산이 6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만 들어갑니까? 성평등이니까 남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기 때문에 젠더 이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소수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동성애를 포함한 트랜스젠더 까지 다 포함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이런 예산이 35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35조가 일자리 예산보다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 뭐 각 부처별로 뭐 고용노동부는 뭐 39개 사업을 했고 가장 많이 했고 여성가족부는 뭐 35개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뭐 각 부처별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쫙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대상 사업 2010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이래로 이 자료를 보시면 대상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비로소 지금에야 이제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우리 그 교계나 우리 그 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성인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대답을 못 해요. 성인지가 뭔지부터 우리가 확인했으면 하는데 우리 그 성 대표님 한번 성인지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위키백과를 봤는데 뭐 페미니즘 위키라는 게 또 따로 있네요. 보니까 참 뭐가 많아요. 자, 성인지 예산이 뭐냐면 예산 사업에 대해 미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성평등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다. 여기는 양성평등이 아니고 남성 여성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입니다. 여성을 위한 별도 예산을 의미하거나 예산을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나누자는 것이 아니며 예산의 배분 구조가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애매하게 꼬아놨는데 자꾸 성평등 하는데 그러면 남성, 여성, 제3의 성, 중성, 트랜스젠더 이것도 같이 평등하게 가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꼬아서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성 예산 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아니 지금 남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는 예산을 여자한테 좀 몰아줘가지고 남자하고 밸런스를 맞추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한테 몰아주는 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밑에 그 법적 사실 보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목의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해 쓸데없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분석합니까? 이거? 누가 분석해요? 이런 부분에서 분석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누가 사전에 심의평가합니까?
그러면 이거 다 더 친더불어민주당 세력, 친페미니즘 세력, 예, 네. 공무원들, 야, 젠더 이데올로기 세력, 공무원들 줄 세우는 거 아니고 예산, 네. 야 이거 예산 안 돼, 빠꾸 시켜. 너 왜 이따위로 썼어? 뭐 나중에 공무원 감사하고 문책하고 공무원들 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부 부처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되었는지 효율적으로 분배되었는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작업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분석 감사도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감사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법이 지금 나왔는데 주민법에 보면은 그 세금도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기고 뭐 도로 교통 환경 지역을 갖다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법을 만들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민법인데 그 자기 동네에 저기 공장이 삼성반도체가 있으면 삼성반도체 또 해체하라면 해체해야 되고 그거 가서 돈 내놓으라면 돈 내놔야 되고 후원금 내놔야 되고 다음번 시간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논할 건데요. 하여튼 우리가 법률에 따른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률은 국민이 직접 뽑은 그죠.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법률이 제정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들이 마음대로 추천해서 선임한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심사한다고 또 자기들 편 그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월급 주고. 맞습니다. 자기 편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300대1 경쟁률 뚫고 들어간 늘공들은 바보들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들을 또 공무원 더 많이 만들어주려고 어공은 거기 가서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또 공무원화 시켜가지고 지방자치 예산으로 월급을 주게 만들고 지금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보십시오. 15년간 우리 출산 장려수당 1년간 50조 정도 투자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15년간 225조 원을 들였는데 출산율이 0.83명이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니까 15년간 225조 원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직접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직접 돈을 줘야지. 그 자꾸 무슨 정책을 만든다 해가지고 뭐합니까? 공무원 주고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 공무원 월급만 주는 거죠. 단체에 그 예산을 주고 그죠. 자기들 직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 쓰고 정작 출산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이라든가 그죠. 부모들에겐 돈심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년간 225조를 이 좌파들 페미니즘 이쪽 단체들이 해먹었다는 겁니다. 225조 원을 그냥 직접 줬으면 애 놓겠죠. 이 볼까요? 저출산 예산 대책에 1년에 50조씩 썼습니다. 지난 5년간. 지금 5년간 150조를 썼는데 이 신문에 이 조선일보에 나온 조선일보인가 한국일보 뭐 신문에 하여튼 언론 나왔어요. 언론 나온 건데 5년간 150조를 썼는데 1년에 50조 원을 허공에 뿌린 겁니다. 한 명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50조라는 돈이 어느 만큼 되느냐면 우리가 30만 명 1년에 우리가 출생아 숫자가 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0만 명에게 매월 135만 원을 136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성인지 예산 불필요한 성인지 예산 30조를 플러스하면 85조가 되는 돈인데 85조를 30만 명 신생아에게 매월 240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 요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문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자료를 다 찾아보고 합니다. 이게 5년 동안 150조면 지금 50조 원을 1년에 썼는데 0.83명이면 한 명도 안 나왔으니까 직접 지원이 없었으니까 허공에 뿌린 돈인데 34조 9,311억 원을 이거는 성인지 예산만입니다. 저출산 장려 예산을 빼고 한 명을 놓을 때 월 200만 원씩 1년을 주면 2,400만 원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145만 5,463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145만 5,463명이 태어납니다. 지금 현재 태어나는 숫자의 거의 5배가 태어나네요. 그러니까 34조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이 남자 여자 평등하게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애들한테 35조 주면 되겠네. 그러면 145만 명 놓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고 3명 놓으면은 240만 원이라는 건 아까 저출산 수당하고 합쳐버리면 그것보다 거기서 나오는 금액보다 적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명을 놓으면 그 4,800 그러니까 올해 한 명 놓으면 2,400 받고 내년에 한 명 놓으면 또 2,400 받고 내년에 한 명 또 놓으면 2,400 그러면 3명 놓으면 7,200만을 그냥 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출산 장려 예산 별도고 교육 예산은 76조가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수당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금은 또 별도예요. 그럼 이중으로 수급받으면 지방에 또 애들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 받고 그리고 지방은 물가가 싸니까는 훨씬 더 그 삶이 풍부해지니까 지방으로 많이 가니까는 수도권의 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청년 창업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그 청년들한테 기술도 없고 뭐 경험도 없는데 야 창업해라 해가지고 창업하면은 얘 취업했다 해가지고 자꾸 일자리를 가라로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그런데 이 청년들이 창업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 경력이 없고 인맥이 없고 하니까 망하죠. 당연히 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10종 8구 망한다고. 제가 창업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순식간에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이번에 귀농 막 지원해놓고 들어가서 유튜브들 보십시오. 귀농 함부로 했다가 거기서 쫄딱 빚만 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 창업도 그냥 여기다가 그 성인지 예산 이런 데 해가지고 출산 장려금으로 줘버리면요. 자, 이거는 성인지 예산 플러스 우리가 연간 50조 원씩 저출산 예산 날린 거를 합하니까 84조 9,311억 원인데 한 명당 2,400만 원씩 1년에 준다고 하면은 매달 2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럼 353만 8,796명이 태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서 엑셀로 한 거니까 10배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신생아 수가 10배 더. 여러분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제가 엑셀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다른 예산들 뭐 이런 거 저기 청년 창업 수당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 더 오래 줄 수가 있겠죠. 1년 주는 걸 2년 주고 3년 주고 하고. 우리 애기 한 명 태어날 때 200만 원씩 매달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 안 낳겠습니까? 그죠. 2명 안 낳겠습니까? 그죠. 2명 낳으면 매달 400만 원인데 3명 낳으면 600만 원을 주는데 여러분 부부가 아둥바둥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엄마들은 집에서 애를 키우는데 전념해도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명만 낳겠습니까? 4명, 5명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갑자기 애들이 100만, 200만, 300만이 막 확 그냥 쏟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관 산업이 유아산업 저 발전하겠죠. 산부인과 앞에 떡볶이집, 문방구 그냥 시장에 그냥 막 불티 나는 거예요. 엄마 뭐 사줘 온 데 그냥 경제 살리려고 안 해도 유관 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그 퇴직해가지고 뭐 합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닭집 하는 거 아닙니까? 닭집 하니까 전부 닭집이야. 식당이야. 그러니까는 먹는 사람은 그 한정돼 있는데 그 닭집은 왕창 들어가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생아 수를 늘리면 닭집이 모자라게 됩니다. 닭집만 모자라겠어요. 뭐 태권도 도장, 뭐 미술학원, 도장, 미술학원, 모든 연관 사업, 교육 사업이 한꺼번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복지 예산을 갖다가 자꾸 무슨 뭐 제도를 만든다 하면 제도를 만들면 누가 돈을 봅니까? 공무원들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과 그 연관 좌파 단체들이 직장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직장 만들어 주려고 지금 허공에 돈을 뿌리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망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돈을 갖다 돈을 직접 줘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없는 세금을 걷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이 막 그 1년에 막 몇백만, 100만, 200만, 300만씩 이게 태어난다고. 이게 그리고요. 지금 그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